나는 중국 최고의 여배우예요. 한국이 대체 뭔데요? 미국 케네디 공항에서 팔로워 1100만의 배우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인은 겨우 5분이면 됐죠. 그러나 붉은 중국 여권은 몇 시간째 갇혀 있었어요. 자존심과 분노가 뒤섞인 이 게시물이 올라가자 중국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인이 뭐길래? 한국 죽어라. 일주일 후 이 여배우는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사과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웨이보 팔로워 1100만 명, 해외 SNS 팔로워 750만 명. 저는 류수환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배우라는 수식어가 제 이름 앞에 늘 따라붙었죠.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발을 딛는 순간 유리천장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 선글라스 렌즈를 때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무대 조명처럼 느껴져서 저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오전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공항 특유의 안내방송 멜로디가 천장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고 캐리어 바퀴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뒤섞여 흘렀죠. 저는 선글라스를 벗어 가방에 넣으며 주변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글로벌 OTT와 미국 제작사가 합작으로 만드는 새 영화. 그 오디션이 바로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할리우드가 아시아 배우를 찾고 있다는 소문은 몇 년 전부터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제 이름이 직접 거론되었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죠.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바쁜 여배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지만 그 말이 진짜가 되는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습니다. 경유지로 인천공항을 택한 건 순전히 제 선택이었어요. 한국에는 저를 오래전부터 응원해준 팬들이 꽤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한국 OTT에서 방영된 이후로 한국어 댓글이 부쩍 늘었고 라이브를 켜면 한글로 된 하트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죠. 그래서 뉴욕으로 가는 길에 인천을 거치면서 짧게라도 팬들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매니저 초린이 제 뒤에서 캐리어를 밀며 따라왔어요. 스태프 2명도 짐을 나눠 들고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터치했어요.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알림음과 함께 접속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제 얼굴이 비쳤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뉴욕으로 갑니다. 브로드웨이가 아니라 맨해튼이 저를 부르네요. 화면 아래로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응원한다는 말, 부럽다는 말, 공항 어디냐는 질문까지 뒤섞여 흘러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을 서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바로 옆 카운터에서 한국인 가족 3명이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부부와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었죠. 직원이 여권을 받아 스캔하고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확인하더니 곧바로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그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어요. 가족은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초린이 제 옆에서 작게 감탄했어요. 저 사람들 정말 빨리 끝나네요. 우리도 곧 끝날 거예요. 어차피 초청장도 있고 비자도 다 받아놨으니까요. 초린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걱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 웃었죠. 수속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라이브는 계속되었습니다. 화면 속 댓글창이 계속 움직였어요.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한국 여권이 엄청 세다던데 언니 부러워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났어요. 카메라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상위권이면 뭐해요? 여권이 다 거기서 거기죠. 중국도 지금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묘한 우월감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물론 한국 여권이 국제 순위에서 높다는 건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삶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저는 지금 당당하게 뉴욕행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었고 초청장과 비자가 제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초린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죠. 맞아요. 우리도 요즘 여권 파워 장난 아닌데요. 그 말에 댓글창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중국 파이팅이라는 글자, 우리도 곧 따라잡는다는 응원, 언니 멋있다는 칭찬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져서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접속자 수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오늘 여행, 이미 약간의 콘텐츠는 뽑았다. 팬들도 좋아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면세구역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았어요.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하나가 곧 저를 뉴욕까지 데려다 줄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할리우드, 브로드웨이, 맨해튼. 그 모든 단어가 제 미래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방금 제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저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한국 여권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웃으며 말했던 그 순간이 뉴욕 공항. 회색방에서 저를 얼마나 괴롭힐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면세구역 입구에 닿았고 저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향수 매장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아직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죠. 면세구역 입구를 지나자마자 12개가 넘는 명품 브랜드 매장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유리 진열장 위로 쏟아지며 향수병과 화장품 케이스들을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들었죠. 공기 중에는 수십 가지 향이 뒤섞여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냄새가 코끝을 감쌌어요. 저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뉴욕을 향한 설렘이 두근거리고 있었죠. 첫 번째로 들른 곳은 프랑스 향수 브랜드 매장이었어요. 진열대 위에 놓인 시향지를 몇 개 집어들고 손목에 뿌려보았습니다. 장미와 머스크가 섞인 향이 피부 위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죠. 옆에서 초린이 다른 향수를 들고 와서 제 코앞에 내밀었어요. 이건 어때요? 언니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병을 모두 카운터에 올렸습니다.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접속자 수가 순식간에 수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매장 안쪽으로 돌리며 입을 열었죠. 지금 인천 면세점이에요. 곧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댓글창이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기사 보니까 한국 여권이 국제 여권 지수에서 3위권이라던데 부럽지 않아요? 비슷한 질문이 아까 출국장에서도 올라왔었죠. 저는 턱을 손으로 괴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순위 좀 올라가면 뭐해요? 요즘은 어디든 돈과 계획만 있으면 가는 세상이잖아요. 여권 파워라는 게 이제 다 비슷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살짝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창에 쏟아지는 응원과 동의의 메시지가 그 불편함을 금세 덮어버렸죠. 맞아요, 언니, 우리도 충분히 잘 나가요. 자신감이 중요하죠. 그런 글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라이브를 끄고 계산을 마친 뒤 저는 립 제품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붉은색 계열로 몇 개를 골라 담고 스태프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어요. 시간을 확인하니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게이트로 향했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기내 특유의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약간 건조하면서도 인공적인 냄새. 비즈니스석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자 넓은 좌석이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활주로 불빛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죠. 12시간만 버티면 맨해튼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이륙 후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눈을 감거나 영화를 틀었습니다. 저는 좌석을 뒤로 젖히고 잠깐 눈을 붙이려 했지만 흥분 때문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자리에서 초린이 태블릿을 꺼내 뉴스를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초린이 갑자기 제 팔을 툭 건드렸어요. 언니, 이거 봐요. 초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화면에는 어떤 국제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여권 순위 지수가 떠 있었어요. 2024년 기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약 190개 국가와 지역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상위 3위권에 올라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자 중국 여권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72 언저리,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90곳도 채 안 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초린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꽤 크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190과 90.
3위권과 70위권. 그 간격이 생각보다 넓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죠. 저는 손을 뻗어 화면을 옆으로 넘겼습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이야.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실제로 갈 수 있느냐잖아. 나 지금 뉴욕 가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머릿속에서 3주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앞. 새벽 6시부터 줄을 섰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죠. 초청장, 촬영 계획서, 은행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까지. 대사관 문이 열리고 번호표를 받아 들어간 뒤에도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심사실에 들어가서는 영어와 중국어가 섞인 질문을 쏟아지듯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가십니까? 얼마나 머무를 겁니까? 귀국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약서 원본 가져오셨습니까? 은행 잔고 증명서는요? 심사관의 눈빛은 차가웠고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죠.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며 거의 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비자 승인 도장이 찍혔을 때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존심에 상처가 남았어요. 내가 이 정도 배우인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어차피 난 비자 받았잖아. 할리우드든 브로드웨이든 다 나를 부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잠시 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웨이보에 새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여권 파워는 예전처럼 큰 차이 없어요. 중국도 어디든 갈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자신감 잃지 말아요. 글을 게시하자마자 좋아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댓글에는 응원과 동의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맞아요, 언니, 우리도 강대국이에요. 자신감이 최고죠. 언니 말이 100번 맞아요. 그런 글자들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안심했어요.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작은 불편함을 좋아요, 숫자로 누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기내 조명은 어둡고 엔진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죠. 숫자 따위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저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뉴욕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시간이 6시간을 넘어서자 객실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웅웅거리는 가운데 승객 대부분이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죠.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에 눈을 떴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물 한 모금이 간절했죠. 좌석 옆 통로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어요. 발끝으로 걸으며 뒤쪽 갤리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승무원에게 물 한 컵을 받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어두운 통로를 지나다가 옆줄 좌석에서 노트북 화면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 아직 깨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줄을 지나치려는 순간 노트북을 보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죠. 화면에는 영어로 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떠 있었어요.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중국 배우 류수환 씨 맞으시죠? 중국 드라마에서 자주 봤어요. 목소리가 또렷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미소를 지었죠. 프로답게 반응하는 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한국분이시죠? 그렇게 대답하며 옆 빈자리에 잠시 걸터 앉았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박서진이라고 소개했어요. 서울에서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뉴욕에서 미국 에이전시랑 미팅이 있어서 가는 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박서진의 말투에서 자연스러운 여유를 느꼈어요. 마치 이런 출장이 일상인 사람처럼 보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에 자주 오세요?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익숙해요. 한 달에 한두 번이요?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정도로 자주 미국을 드나든다는 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비자 갱신이나 절차가 얼마나 번거로울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려 했죠. 그런데 박서진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슷해요. ESTA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 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했어요.
마치 지하철 타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처럼. ESTA요?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박서진에게 다시 물었죠. 그게 정확히 뭔가요? 박서진은 노트북을 살짝 접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비자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여행허가예요. 여권 정보 입력하고 간단한 질문 몇 개 체크하고 카드로 수수료 내면 끝이에요. 신청부터 완료까지 몇 분이면 돼요. 승인도 보통 하루 안에 나오고요.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몇 분이요?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네, 정말 간단해요. 집에서 컴퓨터로 신청하고 다음날 승인 메일 확인하면 끝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3주 전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미국 대사관 앞. 새벽 5시 반에 도착했는데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고 발끝이 시려서 자꾸 제자리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2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심사실로 들어갔을 때 창구 너머 심사관의 표정은 무미건조했어요. 영어와 중국어가 섞인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무슨 일로 가십니까? 얼마나 머무를 겁니까? 귀국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약서 원본 가져오셨습니까? 은행 잔고 증명서는요? 부동산 소유 현황은요? 이전에 비자 거부당한 적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창구 위에 올렸습니다. 초청장, 촬영 계획서, 은행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납세 증명서까지. 심사관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저는 거의 2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자 승인 도장이 찍혔을 때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감정도 올라왔죠. 내가 이 정도 배우인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나? 자존심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앉은 박서진은 뭐라고 했죠? 몇 분이면 끝난다고요. 집에서 컴퓨터로 신청하면 된다고요.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가 조용히 물었죠. 그럼 인터뷰 같은 건 안 해요? 박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한국인들이 문제 일으킨 적 거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어요. 문제 일으킨 적 거의 없어서.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 그게 지금 박서진에게 5분짜리 허가를 주고 있는 거였죠. 반면 저는요. 3주 전 새벽부터 줄 서고 서류 뭉치를 들고 2시간 동안 인터뷰를 받고 그래야 겨우 비자 한 장을 받았습니다. $160짜리 수수료도 냈어요. 박서진이 낸 ESTA 수수료는 $21라고 했죠. 5분과 3주. $21와 $160. 온라인 클릭 몇 번과 새벽줄 2시간 대기. 그 간극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 분들은 편하시겠네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죠. 박서진은 웃으며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운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운이 아니라 신뢰였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건넸어요. 당신과 이야기 나눠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 좌석으로 돌아왔죠.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구름도 보이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좌석에 깊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 2개의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뉴욕 현지 시간 오후 2시 7분,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12시간 23분에 비행이 끝났다는 안내방송이 천장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JFK 공항의 회색 건물들이 보였고 지상 직원들이 주황색 조끼를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뉴욕이라는 실감이 밀려왔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마자 승객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머리 위 짐칸이 열리는 소리, 캐리어가 쿵쿵 내려오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기내를 가득 채웠죠. 저는 휴대폰을 켜서 웨이보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뉴욕 도착. 그 네 글자를 치는 손가락 끝에서 설렘이 전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긴 통로를 걸었어요. 공항 특유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바닥에는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줄지어 붙어 있었죠. 화살표를 따라 걷다 보니 입국 심사장 입구가 나타났어요. 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이었죠. 거대한 홀 한가운데 두 개의 구역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왼쪽에는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라고 적힌 표지판 아래로 비교적 짧은 줄이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기타 외국인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불구불하게 줄을 서 있었죠. 줄의 끝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와 초리는 기타 외국인 줄 맨 뒤에 섰습니다. 앞을 세어보니 적어도 40명은 넘어 보였어요. 캐리어를 세워놓고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시선이 옆으로 향했습니다. 기타 외국인 줄 바로 옆에 자동 입국 키오스크 존이라고 적힌 별도 구역이 있었어요. 파란색 기계가 10대쯤 줄지어 서 있었고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행자, 일본인 가족, 유럽에서 온 듯한 비즈니스맨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키오스크 앞에 선 사람이 여권을 기계에 갖다 댔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비추고 지문을 찍었어요. 기계에서 종이가 출력되자 그걸 들고 심사관에게 갔죠. 심사관은 여권과 종이를 한번 훑어보고 짧게 몇 마디 나누더니 손을 들어 통과 신호를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초린이 제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쪽은 비자 면제 대상자들만 쓸 수 있대요. 우리는 해당 안 된다고 써 있네요. 초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일 때마다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 이미 40분이 지났는데 심사관 책상은 아직 멀었습니다. 반면 옆 키오스크 존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죠.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일 정도였어요. 한국인 세 친구가 키오스크를 통과해 짐 찾는 곳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셋 다 캐리어를 끌며 웃고 있었어요.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셀카를 찍었죠. 그 얼굴에는 피로 대신 여행의 설렘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죠. 앞줄이 조금 더 줄어들었을 때 바로 앞에 서 있던 중국인 청년이 차례를 맞았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심사관 앞에 서자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어느 대학이냐? 전공이 뭐냐? 등록금은 어떻게 내느냐? 언제 돌아가느냐? 미국에서 일할 계획이 있느냐? 청년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서류 가방에서 입학 허가서와 재정 증명서를 꺼냈어요. 심사관은 서류를 받아 한 장씩 넘기며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죠. 질문은 끝나지 않았고 타이핑 소리만 탁탁탁 이어졌습니다. 시계를 다시 보니 그 청년이 심사대 앞에 선 지 벌써 25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결국 30분 가까이 걸려서야 청년은 통과 도장을 받고 비틀거리듯 걸어 나갔습니다. 초린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도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죠. 내 차례가 오면 나도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어요. 심사대 앞으로 걸어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어요. 표정은 무미건조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방문 목적은? 심사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어요. 영화 오디션입니다. 어디에 숙박합니까? 맨해튼에 있는 호텔이요. 얼마나 있을 겁니까? 일주일 정도요. 심사관은 컴퓨터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초청장, 호텔 예약 확인서, 귀국 항공권 사본. 순서대로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죠. 심사관은 서류를 한 장씩 집어들고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옆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어딘가에 영어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제 이름과 여권 번호가 언급되는 것 같았죠. 전화를 끊은 심사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심사관을 바라보았어요. 추가 확인이라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심사관이 손짓으로 옆문을 가리켰습니다. 별도 심사실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붙어 있는 문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캐리어를 끌며 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초린이 뒤에서 따라오려 했지만 다른 직원이 초린을 막았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어요. 마치 무언가가 저를 가두는 것처럼.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 끝에 회색 문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쪽을 향해 걸었어요. 별도 심사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회색벽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12개, 천장에서 내리쬐는 희미한 형광등.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은 한쪽 벽에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반투명 유리라 바깥이 흐릿하게만 보였죠. 공기 중에는 땀과 긴장이 섞인 묘한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이미 2명의 승객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중동 출신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듯한 젊은 여성이었죠. 둘 다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곧 다시 시선을 내렸어요. 직원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더니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빈 의자 중 하나에 앉았어요. 플라스틱이 차가웠고 등받이가 딱딱해서 허리가 불편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런 안내도 없었죠. 형광등만 윙윙거리며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반투명 유리 너머로 입국 심사장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자동 키오스크 존이 있는 쪽이었죠.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대니 바깥 풍경이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한국인 가족이 키오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권을 기계에 대고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옆에 서 있었죠. 화면을 몇 번 터치하고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었어요. 기계에서 종이가 나오자 가족은 함께 심사관에게 걸어갔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들었어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캐리어를 끌며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종종 걸음을 쳤죠. 세 사람의 얼굴에는 여행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심사관의 목소리가 유리 너머로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웰컴 투 뉴욕. 다음 한국인 여행자에게 건네는 짧은 인사였죠.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웰컴 투 뉴욕. 저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의자로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이 방에 들어온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물 한 잔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죠.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심사관이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류수환 씨. 제 이름을 부르며 옆 의자에 앉았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심사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예전에도 미국에 온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에 관광으로 한 번 왔었어요. 이번 오디션 말고 다른 일정은 있습니까? 간단한 관광 정도요. 머무는 동안 수입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디션만 보고 돌아갑니다. 심사관은 제 대답을 파일에 적더니 제가 아까 제출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초청장, 호텔 예약서, 항공권 사본.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복사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류를 복사하고 다시 파일에 넣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 말만 남기고 심사관은 다시 문을 나갔죠. 시계를 보니 공항에 도착한 지 이미 3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이 뻣뻣했고 다리가 저렸어요.
창가로 다시 걸어가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 세 친구가 키오스크를 통과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셋 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들이었죠. 출구 앞에서 멈춰서더니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셋이 어깨를 붙이고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밝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어요. 지치고 초췌한 표정이었죠. 갑자기 아까 인천공항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여권이 상위권이면 뭐해요? 여권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그 말을 하며 웃었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 목끝까지 차올랐죠. 그때 유리창 바깥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이방 쪽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저를 찍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심사장 전체를 찍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의자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대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3시간 반이 지나고 4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저는 거의 체념한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까 그 여성 심사관이 다시 들어왔어요. 류수환 씨, 나오세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심사관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심사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지금은 일단 입국 허가를 내리지만 서류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로비에서 추가 안내를 기다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회색 방을 나와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거의 5시간 만에 밟는 바깥 바닥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로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폭발적으로 쌓여 있었어요. 웨이보 알림만 수백 개가 넘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앱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올린 사진이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회색방 의자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제 모습. 아까 그 남자가 찍은 사진이었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중국 톱 여배우 뉴욕공항에서 입국 심사 지연.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비자 때문에 잡힌 건가? 한국 여권이었으면 10분 컷이었을 텐데. 아까 인천에서 한국 여권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그런 글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내가 한국 여권을 비웃었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억지로 눌러왔던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사람들이 있는 로비에서 울 수는 없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공항의 소음이 멀게만 들렸어요. 거의 5시간에 가까운 입국 절차를 마치고 저와 초리는 겨우 수화물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7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서쪽 하늘에 걸린 해가 붉게 기울어 있었고 뉴욕의 마지막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죠. 공항 앞 도로에서는 택시와 승용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오갔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캐리어 바퀴 소리가 뒤섞여 귀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풍경이 제 눈에는 회색으로만 보였어요. 초린이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들어왔잖아요, 언니. 위로하려는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더 짓눌렀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란색 택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죽 시트에서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초린이 기사에게 호텔 주소를 알려주었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JFK 공항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맨해튼 방향으로 향하는 차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뉴욕의 빌딩 숲이 보이기 시작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첨탑이 석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가슴이 벅차올라야 할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빌딩 대신 창유리에 비친 제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초췌한 얼굴. 눈 밑에는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택시가 맨해튼에 진입하자 거리가 좁아지고 신호등이 많아졌어요. 차가 멈추고 출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과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죠.
사람들이 인도를 걸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도 보였어요. 뉴욕의 밤은 화려했지만 저는 그 화려함 속에 끼어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 40분쯤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저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체크인을 마치고 카드키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5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킹사이즈 침대와 넓은 창문, 맨해튼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뷰. 분명 좋은 방이었지만 감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구석에 세워두고 욕실로 들어갔죠.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동안 저는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샤워를 대충 마치고 나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 전체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12시간의 비행, 5시간의 입국 심사, 거기에 시차까지 더해지니 눈앞이 아른거렸죠.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회색 방의 형광등,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한국인 가족의 환한 얼굴, 웨이보에 퍼진 제 사진. 그 모든 장면이 뒤엉켜 돌아갔습니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꺼냈어요. 책상 앞에 앉아 화면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손가락이 움직였죠. 한국 여권 순위. 엔터를 누르자 수십 개의 결과가 떠올랐어요. 제일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기내에서 초린이 보여줬던 그 국제 여권 지수표가 다시 나타났죠. 2024년 기준 한국 여권은 약 190개 국가와 지역의 비자 없이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 가능하며 세계 상위 3위권에 올라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아래에는 중국 여권 정보가 있었습니다. 72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90곳도 채 안 된다는 문장이 눈에 박혔죠. 다음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한국, 미국 입국 절차. 그러자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ESTA 대상 국가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죠.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수십 개 나라 이름이 줄지어 적혀 있었어요. 이 나라들의 국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수분, 수수료는 21달러, 승인까지 보통 수일. 유효 기간은 2년. 그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중국 여권 미국 비자라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BLB 비자 신청 절차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대사관 예약 대기 기간 2주에서 3주, 서류 준비 기간 1주 이상, 인터뷰 필수, 심사 기간 1주 이상. 수수료는 160달러.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21달러와 160달러. 수분과 수주. 온라인 클릭과 대사관 대기. 그 간격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통계 자료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인의 미국 불법 체류율은 1%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국적자의 불법 체류율은 그보다 몇 배 높다는 수치가 함께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숫자를 읽으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스크롤을 더 내리자 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왔는지에 대한 글이었어요. 경제성장, 민주화, 국제협력, 문화교류.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기본적인 신뢰를 받게 되었다는 분석이었죠. 이 나라 사람은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여권 한 장에 담겨 있다는 거였어요. 노트북을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하루가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비웃던 순간, 비행기 안에서 숫자를 무시하던 순간, 회색방에서 5시간을 기다리던 순간, 입술 사이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5분짜리 허가와 한 달짜리 절차. 21달러와 160달러. 20분 통과와 5시간 대기. 이건 그냥 운이 아니었구나.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제 마음까지 밝혀주지는 못했죠. 여권 색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쌓여있는 행동과 신뢰의 역사가 문제였던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문제를 얼마나 적게 일으켰는지,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권 한 장의 힘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시간 전 인천공항에서 카메라를 보며 웃던 제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권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그 말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12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시차 때문이었어요. 몸은 피곤한데 뇌는 이미 깨어 있었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희미했고 창밖의 맨해튼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멀리 빌딩들의 윤곽만 희끗희끗 보였어요. 에어컨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경적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1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뉴욕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텅 빈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이따금 택시 한 대가 지나가는 게 보였죠.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고 그 온도가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는 순간 알림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웨이보 알림만 3,000개가 넘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앱을 열자 중국 연예 매체들의 기사가 타임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류수환, 뉴욕 공항에서 입국 심사로 수시간 대기. 중국 톱 여배우 JFK에서 별도 심사실로 끌려가. 제목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기사마다 어제 회색방에서 찍힌 제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굳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 댓글을 스크롤했어요. 아까 인천에서 한국 여권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라이브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 여권이 다 비슷하다며. 비꼬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반면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죠. 힘내세요, 언니, 억울하시겠다. 미국이 너무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응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 왜 그런 걸 올렸는지. 분노가 목끝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그 화를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인천공항에서 뭐라고 했죠? 한국 여권이 상위권이면 뭐해요? 여권이 다 거기서 거기죠. 카메라를 보며 웃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수백만 명이 보는 라이브에서.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그 자리를 부끄러움이 채웠습니다. 남 탓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자초한 일이었죠. 저는 침대에 다시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해명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침묵은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기사가 퍼질 대로 퍼졌고 제 라이브 영상 캡처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웨이보 글쓰기 창을 띄웠어요.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뉴욕 공항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저는 한국 여권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첫 문장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로부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저는 뉴욕 JFK 공항의 회색방에 거의 5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서 허리가 아파올 때까지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 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이 자동 키오스크를 통과해 20분도 안 되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웰컴 투 뉴욕이라는 심사관의 인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인사는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초청장을 준비했고 호텔 예약 확인서를 제출했고 귀국 항공권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와 부동산 서류까지 모두 제출했지만 그래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젯밤 검색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숫자들을 글에 담았죠. 국제여권지수에서 한국은 상위 3위권, 약 190개 국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70위권, 90곳도 채 안 됩니다. 한국인의 미국 입국은 온라인으로 수분 만에 신청하는 ESTA로 끝납니다. 수수료는 $21입니다.
중국인인 저는 대사관에서 2시간 넘게 인터뷰를 받아야 했고 $160를 냈습니다. 이 숫자들의 차이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어제야 깨달았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불법 체류율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며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여권 한 장의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쌓은 약속과 책임감 위에 그 힘을 올려놓았고 어떤 나라는 아직 그만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적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저는 한국 여권을 가볍게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오늘 뉴욕에서 저는 그 말을 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언젠가 우리 여권도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저도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게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올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글이 올라간 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하늘이 검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다시 희끄무레한 회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맨해튼의 빌딩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조회수가 이미 500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죠. 솔직한 고백 고맙습니다. 국가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한국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물론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냐, 한국 편이냐, 매국노 아니냐. 하지만 그런 댓글보다 공감하는 댓글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회수는 3천만 회를 돌파했어요. 저녁 무렵에는 5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중국 대형 포털 메인의 류수안의 여권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재편집된 기사가 걸렸다는 소식을 초린이 전해줬죠. 밤이 되었을 때 조회수는 8천만 회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숨을 내쉬었어요. 8천만 명이 제 글을 읽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창밖으로 맨해튼의 야경이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숨기지 않고 말했다는 것. 그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